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애플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 현지 애플 본사에서 따끈따끈하게 소식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는데요. We've got some exciting announcements to make, so let's get on with the show. 먼저 요 애플 비전 프로를 위한 비전 OS 2가 발표됐습니다. 사진 앱의 2D 이미지를 머신러닝으로 공간 사진으로 변환해주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진도 생생하게 비전 프로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공간 사진이라든지 파노라마라든지 공간 비디오를 다른 비전 프로 사용자와 함께 두둥실 떠다니는 페르소나를 통해서 공유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품질의 공간 비디오를 촬영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미러리스 카메라로도 쉽게 공간 비디오를 촬영하고 즐길 수가 있게 되고요. 파이널 컷 프로 업데이트로 공간 비디오를 편집할 수 있고, 또 비전 프로를 사용할 때 제스처 기능이 추가가 돼서 홈을 본다거나 제어 센터를 본다거나 할 때 새로운 제스처를 사용할 수가 있고, 정말 반가운 업그레이드로 맥 가상 디스플레이 기능이 파워업돼서 4K 모니터 2대 분량의 초와이드한 스크린으로 이제 비전 프로의 맥 가상 디스플레이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트랙패드는 쓸 수 있었지만 마우스는 안 됐거든요. 이제 마우스도 지원을 하고, 또 비전 프로의 여행 모드에서 기차 내 상황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비전 프로에서 영상을 봐야 될 때 사파리에서 영상을 틀면 몰입 환경 뷰로 띄워줘서 영상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라이브 캡션도 추가가 돼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에어플레이 리시버 기능이 추가됩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맥에 화면을 비전 프로에서 받아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미국에만 판매되던 비전 프로가 다른 국가로도 확대가 되는데, 이 국가에서 이 일정으로 출시가 되거든요. 한국은 없는데 오늘 새롭게 비전 OS 1.2가 나왔거든요. 그 안에 한국어 지원하고 한국어 키보드는 추가가 됐습니다. 준비는 되고 있다는 얘기죠. 한국 발매일은 추후에 추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iOS 벌써 18번째 버전이 나오게 되는데, AI 얘기는 조금 뒤에 몰아서 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홈화면에 앱을 이렇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위젯 같은 것도 물론 내가 원하는 데다 이렇게 같이 놓으실 수 있고, 사용자화를 통해서 스타일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다크 모드를 지원해서 아이콘들이 이렇게 한 번에 바꿀 수도 있고, 크게 보기로 만들 수도 있고, 색조 모드를 추가해서 특정 컬러 톤으로 아이콘들을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스포이드로 배경화면의 색조를 추출해낼 수 있어서 어울리는 톤으로 한 방에 만들 수 있습니다. 제어 센터 크게 바뀝니다. 플러스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크기를 키워서 배치할 수도 있고, 항목 추가를 통해 아예 갤러리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서드파티 항목들도 추가가 됩니다. 다채롭게 제어 센터를 꾸밀 수가 있고, 구성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식으로 바꿀 수 있고, 페이지를 넘기는 식으로 다른 항목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보실 수가 있고, 비어있는 곳에 나만의 제어 센터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기존에 아이폰 잠금화면에 하단에 기능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원하는 앱을 추가하거나 단축어를 띄워주거나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서 이렇게 내 맘대로, 또 아이폰 15 프로 라인의 동작 버튼에서 제어기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서 원하는 제어 항목을 추가해 놓으시면 추가적인 동작들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앱의 모양이 완전히 바뀌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통합 보기가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리면 사용자에게 맞는 콜렉션이 추가되는 방식인데, 새롭게 여행 같은 분류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아예 이렇게 정렬 모드가 따로 있어서 추가된 항목 순인지 찍은 날짜 순인지 이렇게 여기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분류도 여기 필터 보기가 있어서 이렇게 바꾸면 전체가 이렇게 바뀌는 스타일로, 옆으로 밀게 되면 다른 항목을 보여주는 캐러셀 보기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넘겨보면 나만의 콘텐츠를 감상할 수가 있고요.
메시지 앱도 변화가 큽니다. 효과들이 새롭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어떤 건지 알 수 있죠. 귀여운데 뿐만 아니고 볼드라든지 이탈릭이라든지 서식이 적용된 텍스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CS를 지원해서 안드로이드 사용자와 메시지를 보낼 때 추가적인 미디어 기능 같은 것도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존에 위성을 통해서 SOS 기능 보내는 거 아실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위성 연결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서 아이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할 때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메일 앱도 파업이 되는데요. 받은 이메일을 카테고리별로 자동 분류해줘서 우선순위도 알 수가 있고 거래 내역 같은 것도 한 방에 모아서 자동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고요. 비즈니스 관련된 이메일 같은 것도 한 방에 모아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사파리에서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웹페이지의 핵심 정보를 요약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읽기 도구를 쓸 때도 목차를 제공해서 간편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키체인이라고 암호를 모아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게 별도의 앱으로 확장이 됩니다. 암호 앱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인증해서 들어가면 마치 미리 알림에서 항목을 체크하듯이 종류별로 모아 볼 수도 있고 보안 문제가 염려되는 암호도 이렇게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아예 이제 앱을 잠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앱을 잠그게 되면 단순히 잠그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감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앱을 감춰줄까요? 라고 나오죠. 앱 알림도 오지 않게 되지만 가려진 항목에 숨어 있어요. 나는 인증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인증하면 나타나는 형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게임을 하실 때 게임 모드가 켜집니다. 맥에 적용됐던 건데 백그라운드 활동 같은 거를 최소화해서 게임의 리소스를 집중해서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물론 에어팟이라든지 게임 컨트롤러의 반응성도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아이폰 2대를 이용해서 탭 투 캐시로 송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도 추가가 되고요. 애플 지갑 앱에서 표시되는 이벤트 티켓 같은 정보도 더 상세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메모 앱에 재밌는 기능이 추가되는데 바로 수학 관련 기능입니다. 내용을 이렇게 입력하면 계산을 알 수가 있는데 고치면은 바로바로 갱신이 됩니다. 따로 계산기를 켜지 않아도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기 앱 개선이 됩니다. 인사이트 보기가 있어서 모아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캘린더를 통해서 특정 날짜로 바로 이제 이동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검색 기능을 통해서 지난 일기 내용을 찾아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달력 앱 세부 정보가 안 보이게도 할 수 있고 한 방에 세부 정보가 보이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눈에 안 들어와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셨는데 버튼을 눌러서도 보기 모드를 전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규 이벤트를 작성할 때 미리 알림에 한 번에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요. 추가된 내역을 보면 미리 알림 표시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체크할 수도 있고 미리 알림에서 보기로 가서 연동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쉬운 사용 기능도 몇 가지 소개하자면 비전 프로 스타일로 이제 눈 추적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눈으로 점을 이렇게 추적하고 나면 손을 대지 않고 쳐다보는 것만으로 항목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음악 햅틱이라는 기능도 추가가 되는데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햅틱 엔진을 통해서 음악을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에어팟 쓰실 때 제스처를 쓸 수 있습니다. 시리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전화가 온다거나 할 때 아니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내가 말로 안 해도 이걸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시끄러운 곳에서 통화를 해야 한다거나 할 때 음성만 또렷하게 분리해주는 기능이 적용돼서 머신러닝을 활용한 통화 품질 향상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또 게임 상황에서도 맞춤형 공간 음향으로 몰입형 오디오를 들을 수가 있고 지연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신기능은 에어팟 프로 2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많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아이패드 OS, 아이폰에서 설명한 부분들은 물론 다 갖고 갑니다. 추가적으로 계산기가
근데 애플 스타일상 그냥 추가하는 게 아니라 아이폰에서 이야기했던 수학 메모 기능이 아이패드에도 적용이 되는 건데 계산기에도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펜슬로 쓰거나 해도 바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고 변수를 지정하고 그래프까지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바꿔가면서도 인터랙티브하게 결과를 도출해 줄 수 있는 스마트 스크립트라고 내 손글씨를 반영해서 교정해 줄 수 있는 메모, 필기로 텍스트 메모를 하시다가 타이핑한 글씨를 붙여 넣어도 내 글씨로 조정해주는 이런 붙여넣기 기능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플로팅 탭 막대를 쓸 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갖다가 끌어놔서 보기 쉽게 만들 수도 있고 좀 더 콘텐츠 보기에 몰입화된 환경으로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재밌었던 게 쉐어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용자에게 바로 그리기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원격 제어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프리폼 쓰실 때 특정 주제별로 섹션을 나눠서 빠르게 이동해서 내용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OS 인사이트라는 기능이 추가되는데요. 애플 TV 플러스 콘텐츠 보실 때 배우라든지 음악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띄워주고 이 음악 좋다 하는 거 바로 애플 뮤직이랑 연계해서 플레이리스트에도 추가할 수 있는 확대된 대화 강조 기능으로 배우의 말소리를 더 또렷하게 분리해서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쓸 수가 있고요. 스마트 자막 기능이 추가돼서 언어가 다르거나 또는 음소거를 내가 했다거나 할 때 자동으로 자막을 띄워주는 이런 기능을 쓰실 수가 있고 이제 21:9 화면비를 지원해서 시원하게 프로젝터로 영화를 감상하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화면 보호기가 더 강화됩니다. 특히 스누피도 애플워치처럼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귀여운 배경화면을 내 TV에 띄워서 이렇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OS, 차세대 맥OS 이름은 맥OS 세콰이아인데 정말 마음에 드는 기능으로 아이폰 미러링을 쓸 수가 있습니다. 굳이 아이폰 켜지 않아도 맥상에서 바로 보고 키보드 입력 가능하고 트랙패드 입력 가능하고 아이폰의 알림을 맥에서 띄워줄 수도 있고 아이폰과 맥 사이에 드래그 앤 드롭이 되기 때문에 이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또 별도의 프로그램을 깔아야 됐던 창 정리 기능이 이제 네이티브로 지원됩니다. 드래그 하면은 어디에 붙는다라는 위치를 알려주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화상회의 같은 거 하실 때 발표자 미리 보기 뷰가 있는데 가상 배경을 넣어주는 기능을 이제 시스템상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타임이라든지 다양한 화상통화 상황에서 바로바로 가상 배경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 신작 게임 타이틀도 함께 맥으로 오게 되는데 프로스트 펑크 2라든지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라고 맥에서도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게임 포팅 툴킷 2가 적용된다는 건데 윈도우 게임을 가져올 때 성능도 향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최신 맥에서 레이 트레이싱을 통해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 거고 AVX2 명령어 지원이 돼서 더 많은 게임들을 맥에서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고요. 물론 이 외에도 iOS와 아이패드 OS에서 적용된 업데이트 기능들 함께 적용이 되는 거고 watchOS 11도 발표가 됐는데 새롭게 바이탈스 라고 하는 활력 징후 앱이 추가됩니다. 핵심적인 건강 지표를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수면 중에 체크된 심박수라든지 손목 온도라든지 혈중산소 같은 거를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평소에 측정되고 있던 범위가 벗어나게 되면 알림을 주기도 하고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돼서 사용자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임산부들을 위한 기능이 확대되는데 건강 앱에서 임신 중인 상태를 기록하시게 되면은 임신 주차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증가하는 심박수라든지 임산부의 우울증을 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 알림 같은 것도 또 새롭게 운동량 기능이 제공되는데 운동 강도 점수가 이제 나오게 돼요. 1부터 10까지 이렇게 나와서 운동량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량 열심히 채우다 보면은 사실 부득이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활동량을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프거나 휴가를 간다거나 할 때 정지시킬 수가 있는 거고, 요일별로도 좀 다르게 해서 동기부여를 강화시킬 수가 있고요. 피트니스 앱에서 보여지는 정보도 이제 원하시는 대로 사용자화해서 내가 원하는 운동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애플워치의 스마트 스택 기능이 강화돼서 아이폰처럼 실시간 현황 기능을 쓸 수 있어서 상시 정보를 띄워놓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진 페이스가 파워업됩니다.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사진을 추천하는데 구도까지 최적화시키고 애플워치에 어울리는 스타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상에서도 번역 앱이 지원돼서 20가지 언어에 대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AI죠.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애플의 AI 기능들을 쓸 수가 있게 되는데, iOS, iPadOS 그리고 새로운 macOS 전반에 걸쳐서 생성형 AI 기능까지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현재 영어 기준으로 먼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순차적으로 언어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한국 사용자들이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우선 글을 써야 된다거나 할 때 글에 문체를 교정해 준다거나 다시 써주거나 요약해주는 AI 기능 쓸 수가 있고요. 인상 깊었던 게 메일의 스마트 답장인데, 이 상황을 누르기만 하면 답장을 생성해주는 알림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중요한 내용을 상단에 배치해주게 되고요. 또 알림이 쌓여있는 거를 요약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통화 녹음이 iOS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서로 녹음이 된다는 상황을 고지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요약본을 받아볼 수가 있는 이미지 생성 기능도 물론 추가가 되는데,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일러스트나 스케치 스타일로 컨셉을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내가 설명을 쓰기만 하면 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건데,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할 때 그 상황에 맞는 이미지를 바로 만들 수도 있고, 특히 재밌었던 게 바로 애플펜슬을 활용한 마술봉인데요. 이렇게 마술봉을 휘감으면은 이미지가 생성이 돼서 내가 그린 이미지가 파워업되는 그런 경험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모지를 만들 수 있는 젠모지라는 기능도 추가가 됩니다. 내가 설명을 쓰면 거기에 맞는 이모지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아이의 친구나 가족 사진 이렇게 이용해갖고 닮은 꼴 이모지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메시지에 리액션을 준다거나 할 때도 꽤 재밌게 쓸 수 있는 기능이 될 것 같은데, 사진 부분에 있어서도 AI가 대거 적용이 됩니다. 우선 검색을 해야 될 때 자연어 검색을 지원한다는 거죠. 구체적인 상황을 이제 입력해도 그걸 차단해줄 수가 있는 건데, 동영상에서 특정 장면을 묘사하는 것도 검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사진 보관함에 있는 자료를 찾기가 편해지는 거고, 필요 없는 부분 정리 도구도 쓰실 수가 있고요. 추억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 내가 설명을 입력하면은 그 설명에 맞춰서 알아서 스토리 영상을 만들어 주고요. 애플 뮤직에 음악도 맞춰서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중요한 부분이 답답했던 시리가 이제 똑똑해지는 건데, 자연어로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고, 말로 하거나 아니면 타이핑을 해도 이해하게 되는데,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화면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필요한 동작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앱상의 행동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 사진을 어떻게 보정해라, 자료를 다른 앱에 붙여 넣어라 라는 그런 특정 행동까지도 아이폰 15 프로 이상 또는 아이패드 M1부터 이런 AI 기능을 쓸 수가 있게 기기상에서 처리하는 부분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기기가 처리할 수 없는 요청을 받게 되면 애플의 비공개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애플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그런 특수한 서버 환경에서 처리를 해줘서 애플한테도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이렇게 클라우드 처리를 하게 된다고 해요. 애플 스타일의 고민이 좀 녹아있는 거고, 챗GPT 통합이 됐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애플스럽게 연결이 돼 있어요. 전문 지식이라든지 필요할 때
챗GPT한테 요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리가 챗GPT를 활용하고 싶을 때도 사용자에게 이렇게 추가적으로 허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마치 확장된 선택형 기능으로 사용하게 된다. 향후에 제미나이라든지 다른 AI 모델을 선택해서 통합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애플 자체의 AI 기능과 다른 선택형 기능을 확장형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AI 기능 현재 사용할 수 없고요. 가을에 베타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면 또 저도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열심히 달려보면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